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INFJ가 당신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8가지 신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INFJ는 관계와 결정에서 친절을 우선시하는 성격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는 건 분명하죠. 비록 INFJ의 행동을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고 해도 이들이 기분이 나빠졌을 때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INFJ가 당신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진정한 신호 8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의 변화. INFJ는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감염성 있는 기운으로 전달하는 데 능숙합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기분이 상하거나 진실하지 않은 태도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종종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무언의 메시지가 가장 크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변하는 에너지는 누구나 쉽게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INFJ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미묘한 태도 변화를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몸짓, 목소리의 톤 또는 평소보다 더 예민한 태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가끔 그들 자신조차도 자신의 태도 변화를 못 느낄 때가 있지만 이런 변화가 분명해질 때 친구나 가족은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두 번째, 공적인 태도. INFJ는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며 다양한 소통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친근하고 우호적일 수 있지만 만약 활기찬 대화를 이어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잃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소통 스타일의 변화는 처음에는 그들이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자신의 내향적인 면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와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INFJ가 정말 관심을 잃었을 때 그들은 더 공적이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가 줄어들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 자주 핑계를 만듭니다. INFJ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끔은 사회적 모임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그들은 다양한 핑계를 대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J는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라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을 주저하지 않죠. 실제로 INFJ는 깊고 의미 있는 몇 가지 관계에서 가장 잘 지내며 이들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 있는 관계는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계속해서 INFJ와의 약속을 잡으려 하지만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만남을 거절당한다면 이는 그 사람에게 큰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INFJ는 자신이 진정으로 관심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중요시하니까요. 가장 힘든 점은 INFJ가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절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를 찾는 것을 어렵게 느낍니다. INFJ는 자신이 믿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자 합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식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으려고 하죠. 네 번째, INFJ는 관심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INFJ가 새로운 친구나 파트너를 찾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자존감이 잘 관리되는 것입니다. 주목받고 싶어하는 욕구, 물질주의, 험담, 과도한 경쟁심 같은 자기중심적인 성향은 INFJ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친절하고 칭찬해도 이러한 특성을 한 번 이상 발견하면 INFJ는 그런 특성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충돌을 피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에도 불구하고 불쾌한 농담에는 무표정을 유지합니다. 칭찬을 구걸하는 행위에 동참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 뒤에는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부러 피합니다. INFJ가 누군가를 싫어할 때 가장 분명한 징후 중 하나는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INFJ를 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하는 곳 주차장에 반대편에 차를 주차하거나 다른 길로 집에 가고 다른 자리에 앉거나
운동 시간을 바꾸는 등 INFJ는 상호작용을 원치 않는 사람을 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간단한 대화가 더 쉬울 수 있지만 INFJ에게는 그저 무시하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리적으로 피할 수 없다면 그들은 전화통화를 하거나 항상 이어폰을 착용하며 주변 사람과의 교류를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혀 관심이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6번째, 그룹에서는 직접적인 질문을 피합니다. INFJ는 그룹 내에서는 덜 친밀한 사회적 환경을 선호하며 그룹 대화에 참여하더라도 대화를 깊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이끌려고 크게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학적인 관점이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한 신중한 질문을 통해 대화를 깊게 할 수 있지만 1대1 대화에서처럼 특정 사람을 질문으로 지목하는 것을 피합니다. 대신 그들은 대화의 주목을 받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성향을 반영하여 그룹 내에서 소외되거나 말이 적은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은 적극적으로 말하는 사람 대신 조용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면서 누구에게도 불편함을 주지 않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따라서 INFJ가 그룹 대화에서 어떤 사람의 의견을 뒤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목한다면 그들은 그 대화에 또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7번째, 피곤하거나 기진맥진해 보입니다. INFJ는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느끼고 이를 내면화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들이 있을 때는 활력을 얻고 기분이 좋아지지만 반대로 부정적이거나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있을 때는 기운이 빠지고 몸과 마음이 피로해집니다. 특히 부정적이고 무례하며 비관적인 사람들과 짧은 시간을 보낸 후에는 피로감, 약함, 메스꺼움, 어지럼증, 흐릿한 시야, 혹은 그저 기분이 나빠지는 등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죠. 이런 현상은 그 사람들이 방출하는 에너지와 잘 맞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심지어 INFJ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아픔을 하거나 피곤함을 호소하면서도 그 사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NFJ는 자신의 공감 능력으로 인해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이는 INFJ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을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INFJ는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동시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도 강합니다. INFJ가 중요하게 여기는 친절과 배려는 때로 그들 자신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INFJ의 친구라면 그들이 보내는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섬세한 감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편안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INFJ가 더욱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INFJ의 깊은 내면을 이해하려 할 때 우리는 그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며 그들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